4번. 또 5번. 나 선생님 혹시 4번에 10이에요? 아니니까 그냥 봅시다. 아니에요. 볼게요. 4번부터 봅시다. 오늘 시험 본 거 4번. 강의 듣는 친구가 많지는 않겠지만 강의 듣는 친구는 시험 먼저 보셔야 돼요.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기 천장에 다는 게 좋은 게 줌 수업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냥 결석하는 사람들 격리당하면 그냥 집에서 동일한 시간에 하세요. 알았죠? 네, 이게 그게 좋대. 진작 할 걸 그랬어. 태원이가 말 잘했어. 저도 돈도 더 적게 들었어. 해안이 있죠. 어? 해안이 있죠.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닌데 뭐 못했나 봐. 자, 생각을 못했나 봐. 그래서 카메라 2대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한 대 가격으로 샀어요. 이것저것 부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네. 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요놈의 두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나오고 알파 베타 얘기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이거 하라 그랬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과 알파 베타는 1. 그 다음에 이 식은 너무나 또 우리한테 익숙한 식이죠. 그냥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다가 x-를 곱해갖고 는 0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거 x 세제곱이 빼기 1은 0이어서 x 세제곱은 1, 즉 알파 세제곱도 1이고 베타 세제곱도 1이라는 걸 우리가 애초에 알고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에 사용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 근데 애초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등장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놈식과 여기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8알파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알파를 넣어도 마찬가지지만 베타를 넣어도 이게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알파 제곱이면 여기다 넣어보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p의 알파 제곱 더하기 q는 마이너스 8알파가 성립한다는 건데 이거는 물론 베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좀 전에 알파 세제곱이 뭐라 그랬죠? 알파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p의 알파 제곱 더하기 8알파의 더하기 q는 0이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알파 제곱은 항상 차수 낮추는 식, 이 식에다 넣으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랑 8알파 더해서 9알파 더하기 q는 0이어서 알파로 묶어요. 그랬더니 p-9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더하기 q는 0이 나오죠. 이해되나요? 그럼 p는 얼마여야 되겠어요? 여기에 P는 0. 성립하려면 p는 9 나와야 되겠죠? 네. p는 9. 예. 그 다음에 p하고 q가 같으니까 q도 얼마? 9. 따라서 p 더하기 q는 18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거요. 네.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더하기 8x는 0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 아니. 아니죠. 이거는 x 대신 알파 제곱 넣는 건데 그건 전혀 아니죠.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저기서 네. 알파 제곱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니까 그냥 저기 P랑 Q가 9씩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초학생 말은 여기식에서 P알파 제곱 더하기 9알파 더하기 Q는 0인데 여기 알파가 요 관계를 만족하다 보니까 요 관계를 만족하는 알파라면 여기가 P가 9가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긴 한데 틀려. 그러니까 참 애매해 그게. 왜냐면 물론 그 관계가 맞으면 되지만 그 관계 아닌 경우는 맞다고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알파는 베타가 요놈들의 근이지만
다른 방정식이 근은 될 수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그게 다른 방정식이 근은 될 수가 없어를 네가 증명해 줘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지만 틀리다고 말할 수가밖에 없는 게 네가 말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려면 자 알파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밖에 없죠. 맞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지금 알파도 베타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 되어야 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P는 9, Q는 9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언급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알파와 베타가 두 분이 2차 방정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요놈이 나왔으니까 요놈이 그거 방정식이니까 그거의 실수배인 녀석이어야 한다. 그래서 P하고 Q는 9여야 한다 라고 말해주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살짝 좀 찝찝해져요. 설명이 불충분해지니까. 어쨌든 괜찮아요. 5번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틀려서는 안 되는. 학교 내신에 정말 기똥차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왜 틀리는지 모르는데 틀리는 문제죠. 자, fx는 0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는 관계를 가질 때 f의 5알파 마이너스 7은 0의 두 분의 합은 무엇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에서 f 알파는 0이고요. f 베타도 0인 거죠. 여기가 5x-7.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알파인 거야? 요 식에서는 여기 x 대신에 알파인 거야? 아니지. 누구 대신에? 5x-7 이 역할이 요놈 전체가 알파가 될 때 그때의 x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5x-7이 누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x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하나는 x 알파로 x 베타로 구분해서 쓸게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관계,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은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베타는 역시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 나오겠죠. 따라오시죠? 그러면 x 알파 더하기 x 베타는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었으니까 답은 4가 나오면 돼요. 알겠죠? 따라오나요?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네. 어떻게 풀었는데요, 그동안? 전개 뭘 전개해요? 그리고 5x는 7 넣은 거를 전개.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요. 99번이 몇 번이야? 이게 더 쉽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대체 뭐라고? 9번이 몇 번이 아니라 뜬금없이 9번이요? 아니, 나 쟤한테 말하는 거야. 9번은 5번. 또 틀렸지? 물어보지 마, 아저씨. 그냥 푸는 거 어차피 할 건데. 아니 그래도 맞추는 자, 이거 유사한 문제를 한번 좀 변형시켜줘 볼게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fx는 0의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합은 7이었습니다. 5였습니다. f 2x 더하기 13은 0의 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fx는 0의 두근이, 자, 지금 빨리 연습생에서 풀어보세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곱은
2였습니다. 13. F에 3x 더하기 2 그리고 13이요. 는 0에 두 근의 곱은 무엇일까요? 정사금 구할 수 있으려나? 이거 조금 복잡해지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전에 좀 문제가 간단해져서 이렇게 볼게요. 해만 구하는 응? 해를 구하는 지금 두 근의 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저 AB가 저 근이라는 거죠. 네. 알파 베타가 두 근. 분수 나와. 네? 분수가 나오는데. 상관없어. 내가 지원했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그냥 3x까지. 답이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맞는 거 같아요. 다 했어요? 이번에 다 5번이라고 하겠죠. 응. 자, 됐습니까?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전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전체가 알파. 알파는 2의 x 더하기 13. 근데 알파 거의 x와 베타 거의 x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다가 x1을 쓰든지 아니면 알파를 쓰든지 하자 그랬죠? x1, x2로 쓸게요. x1은 알파에서 13을 뺀 거를 2로 나눈 거. x2도 2분의 베타 빼기 13이 나와서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6이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1. 아 맞았죠? 틀렸어?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21. 잠깐만 내가 왜 빼기를 아니지 빼기 맞잖아. 아예 헷갈렸어. 여기 빼기 맞잖아. 이거 넘겨주면 빼기 16 빼기 16 빼기 26 맞는데 음수. 10에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합이라고 해도 꼭 절대값 붙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야. 그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알파가 3x인 거고 베타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원래 여기 x에 대응하는 거니까 알파가 3x 베타도 3x인데 얘네 둘을 구분하기 위해 1, 2 쓰면 x1은 3분의 알파 x2는 3분의 베타 따라서 두 분의 곱 x 여기서 두 분은 x1, x2를 말해요. 9분의 알파 베타여서 답은 9분의 2 됐나요? 다 맞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한 50% 정도의 학교가 이 문제는 출제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좀 출제되는 비율이 줄기는 했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거의 다 나왔어 저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6번 볼게요.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fx의 경우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는 2 이상 절대값 x가 2 미만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gx는 k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요 어떤 관계를 갖는 녀석이냐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서 x축과 만나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절대값이 2 미만인 곳 즉 이 범위에서 이렇게 뒤집힌 녀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간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면 절대값이 2보다 큰 부분 바깥쪽에서는 이 x제곱 마이너스 4의 이 그래프를 갖게 되겠고요. 절대값이 2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식으로 한 방에 쓰면 이렇게도 써요. 보통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구간 나누지 않고 바로 얘가 돼요. 그 두 개로 나눠진 식을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k 이거는 y의 값을 k x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그었다는 얘기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2개야.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런 곳에 있어야 돼. k가 y는 k에 해당하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돼. 자, 주어진 식에서 여기가 플러스 4니까 k는요 어디와 어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하나, 둘, 셋, 4군데의 교점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요 교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과 관계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단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판별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거기에 답이 이게 답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네,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1번도 해주실 수 있나요? 맞긴 맞았는데. 갑자기? 예. 알았어요. 자, 다시 1번. 이차 방정식인데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 항등식. 항등식인데 어떻게 풀어야 돼?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K 들어가는 부분과 K 들어가지 않은 부분으로 만들어서 여기 0만 들고 여기 0만 들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항상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다시 설명할게요. 보통은 K의 값에 관계없이면 등호로 끝나는 문제면 항등식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서 한쪽으로 넘겨놓으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분이 아니라 서로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 실근을 갖는다는 건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판별식을 본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2k-a인데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이요 등호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야? 항등식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수학 하에서 배우는 절대부등식.
그러면 자, 이게 절대부등식으로서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a가 언제나 0 이상에 있다면 0 이상을 갖는다면 이거는 이걸 x가 아니라 k축으로 놓고 이 놈을 뭐 y라고 부른다면 y라고 놔서 이 y의 값이 k에 관계없이 언제나 0 이상이 되려면 그래프가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돼.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다시 판별식을 세우면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위에 떠 있다는 건 x축하고 그러니까 k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k축하고 안 만난다는 건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로 바뀌어버리죠. 단 문제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는 넣어줘야 돼요. 따라서 답은 A는 4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돼? 자, 다시 우리는 문자가 지금 바뀌었어요.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K로 바뀌어진 이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다. 알겠죠? 등호가 왜 들어갔나요? 여기 등호 있으면 무조건 등호 넣는다고 생각해.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0 이상이라는 건 0이 되는 순간도 상관없다. 딱 한 군데에서 만나도 되는 거니까 접해도 돼서 판별식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완전 제곱식이 의미하는 바가 꼭지점에 y값을 확인하는 거고 그 꼭지점의 y값이 위에 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저도 그렇게. 같은 개념이기는 해. 근데 그 같은 개념이지만 얘는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꼭지점의 y값으로 해석하는 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같은 식이 태생적으로 같은 식이 돼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a로 묶어 놓으면 이거의 절반 4a 제곱분의 b의 제곱에 c 빼기 4a분의 b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한다면 꼭지점의 y값에다가는 이 c-4a분의 b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딱 0이 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분명히. 근데 이 식은 봐봐요. 4a분의 통분하잖아요. 4ac-b의 제곱이에요.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볼록인 건 a가 양수잖아. 이게 양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4ac-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꾸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판별식으로 따지는 것과 꼭지점의 y값으로 따지는 건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같은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8번. 아이고 좀 자. 태은이네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한 개당 판매 가격을 원래의 가격보다 자 우리 한 개의 판매 가격을 A1으로 놓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B로 놓기로 했었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X% 올린대요. 그럼 1 더하기 지난번에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100분의 X 올리면 판매량은 1 빼기 100분의 3분의 2X 그래서 이게 3분의 2X B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Y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100분의 A와 100분의 B 그래서 만분의 B를 앞으로 빼버리고요. 이 뒤에 거는 100 더하기 X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3분의 2X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 값만 최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척이 부분만 따로 떼서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100x랑 마이너스 3분의 200x 더하기 10,000 이라는 이 2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미분 배운 사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세요. 그럼 금방 바로 나와요. 미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습니다. 마이너스 50x 더하기 25의 제곱. 이거 그냥 분각의 수의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기는 해요. 그래도 되기는 해요. 어차피 꼭지점은 거기서 나올 거니까. 이 친구 말은 이게 근각의수의 관계는 아니고 이렇게 설명했지. 그러니까 요 놈의 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근이 2분의 300이잖아. 괴상한 숫자라. 2분의 300이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요 놈들이 한가운데 있는 숫자 찾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200 하면 2분의 100이니까 50. 즉 x가 25일 때 이거의 절반인 25에 더했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는 거 맞지? 예. 두 개 더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x는 25의 값을 대입하면 그때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4번. 됐나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5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x는 25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식에서 나 몰라 미분해 버릴 거야.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하면서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해 버리는 거지. 이거를 내가 y라고 fx라고 놓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2x 마이너스 50 됐죠? 됐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5일 때. 알겠어요? 푸는 방법은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선택해서 풀면 돼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2a-3의 x-3a에 대하여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 fx 아니고 x의 최대 최소가 차이가 6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런 거 차수가 3차 이상이면 인수분해할 때 상수항에 약수를 집어넣어서 요놈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이거 0 만들어야 돼요. 인수 정의가 그거잖아. 얼마 넣으면 돼? 1이요. 제일 쉽게 확인 찾는 방법은 뭐야? A만 죽이면 돼. A가 요거 A, 2A, 3A인데 빼기 3A잖아. 그러면 X에 1만 넣어도 이게 자 1만 넣어도 3A 사라지고 숫자까지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x제곱에 a 더하기 3의 x에 플러스 3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1에 x 더하기 3의 x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와 최소값이,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면 최대는 마이너스 a여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 둘 사이 차이가 6만큼 나지가 않아서요. 마이너스 3이 최소인 경우랑 최대가 마이너스 a인 경우, 혹은 x의 최대가 1이 되고 여기서 최소는 마이너스 a가 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려면 6 차이가 나려면 이게 마이너스 5여야 해서 a는 5이면 되겠고요. 6 차이가 나려면 이게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 두 숫자들의 합은
2가 나오겠네요. 답은 5번. 이건 쉬운 문제야. 또 질문 있어요? 있죠? 네, 잠깐 썼다 갈게요. 자, A는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6제곱에 5제곱에서 x n제곱의 개수를 fn으로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5제곱 더하기 x 7제곱에 5제곱에서 x n제곱의 개수를 gn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둘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미식에 비해서 x가 하나씩 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런 녀석을 5제곱 하다 보니 x 5제곱에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6제곱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놈 거랑 비교해보면 요놈들의 개수들하고 밑에 놈의 개수는 5제곱 더 붙은 것들의 개수, 예를 들어 얘에서 상수항의 개수는 x 제곱의 개수는 이 밑에 거에서 x 7제곱의 개수랑 같아져 버려요. 왜요? x 5제곱이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건 2번이죠. F4와 G9 5 차이 나는 거. 밑에 함수에서 9제곱짜리는 위에서 4제곱짜리하고 개수가 같아집니다. 따라오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뭐 다 확인을 해봐도 맞는 거 없을 거예요. 2번만 맞아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이놈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이 식에서는 이 라고 합니다. 자, 먼저 A하고 B는요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여기 x 5제곱은요 x 4제곱에 영향을 주어봤죠. 안 줘. 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향을 못 주는 놈이야. 얘는 날려버려도 돼요. 날려버려도 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는요, 이 식에서 이 A하고 B는 지금 현재 같은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C만 거. C 하나 구하는 것과 이것도 하나 더 구해야죠. 근데 이거 A-B. A-B 문제가 뭔데 다시요? 아 그러네. A-B 더하기 C 값을 구하는 건데 A랑 B가 같으니까 사라져서요 C만 구하면 되는 문제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열심히 썼지만 지워버리고 얘 하나만 남기고 제곱은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써놓습니다. 그냥 처음 걸로 해도 되는데 아직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써놓고 얘하고 얘는 짝을 지어주고 짝을 지어주고 짝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짝을 지어주고 짝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죠. 4x 4제곱, 여기는 3x 4제곱, 4x 4제곱, 얘는 또 3x 4제곱, 4x 4제곱.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 18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특별히 어려운 단원들이 있나요? 어때요? 해보니까 다 비슷해? 2차 방정식 제일 어려워? 그치? 근데 2차 함수가 등장하면 그게 더 어려워.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항상 보면. 다음 주 초쯤에 이제 2차 함수 거 다음 주 말쯤에 책이 하나 또 나갈 거예요. 다음 주 말에는 책이 새로 9권이 나갈 건데요. 하나는 기출. 몇 번? 지금 이거 몇 번 문제냐고요? 네. 9번 문제. 이거 까먹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A 별표 B 는 B 별표 C가 A 별표 C와 같음을 보여라. 이거는 우리 x 5제곱 마이너스 y 5제곱인 거 알죠?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는 a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에 b의 5제곱 마이너스 c의 5제곱이어서 a 5제곱 빼기 c 5제곱 증명 끝 됐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x 마이너스 y랑 x 더하기 y 하면 뭐가 되죠? x제곱 빼기 y제곱 x 마이너스 y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나오고 x 마이너스 y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는 차수를 낮춰가면서 y는 차수를 높여가면서 만든 거랑 x 빼기 y가 곱해지면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 공식인데 옛날에는 막 정석체에도 이런 공식들이 자주 등장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졌다. 요즘에는 보기가 흔치는 않아요. 저희 교과서에 적었어요. 니네 있어? 근데 이제 일부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일부 문제집에 등장을 하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한 더하기는 조금 복잡해져요. 더하기는 제한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x 더하기 y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빼기 xn-2의 y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특징이요.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이제 중요해. 홀수기냐 짝수기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공식 하나 있죠. 홀수기짜리. 즉 요런 녀석 있잖아. 요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얘도 여기가 n이 짝수일 때만 맨 마지막에 플러스yn으로 끝날 때만 x의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에 이걸 왜 하필이면 n으로 나가고 여기 n-1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쓴 거야 지금. 여기도 다 잘못 썼네. 여기도 n이라고 써놨네. 이런 여기서부터 n-1부터 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만 n으로 썼으니까 여기 n 더하기 1로 바꿔 쓸게요. 그냥 원래는 여기 x-y에 n-1 보통 책들은 그렇게 쓰고 여기를 n제곱과 y n제곱으로 마무리 짓는 게 더 예쁜데 왜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 뭔 말인지 알지? 안 고칠게요. 그냥 다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간단히 끝났고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격리당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 자가격리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요 거의 뭐 전교권 탑으로 올라가고요. 이거 잘못 이용하는 학생들 이때 그냥 왕창 노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냥 바닥을 길 거예요.
정말 이 일주일, 옛날엔 2주였거든. 시험 기간 앞서갖고 한 이쯤 2주 격리당하는 애들이 있었어. 일부 다 망했어. 걔네들 전부 다. 왜? 그 2주 동안 뭐만 봐?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보거든. 그래놓고는 오면은 완전히 감 떨어져갖고 문제 하나도 안 풀리고요. 완전 멍청이들도 등장해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기간에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네, 정말 갑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져요. 13번 보겠습니다. 시험 당일에 격리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한 큐로 가야죠. 혹은 평균 점수를 받던가. 학교마다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생은 뭐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 때 뭐 그냥 격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못 와서 아파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죠. 중간고사 성적을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 점수를 받거나.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 평균 점수 주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제한껏 평균 점수 안 줘요. 나 평균 점수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5등급 아니에요? 예. 근데 뭐 9등급 맞는 애들 입장에서 5등급이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악용하는 애들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기 점수를 보통 줘요. 자기 등급 거. 원래 중간고사든 뭐든. 만약 중간을 못 봤다? 기말에 받은 걸로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뭐 기말 점수에 뭐 80%를 인정해 준다든가 그건 학교마다 조금 달라. 그래서 하여튼 뭐 멀쩡하게 공부 잘해서 잘 시험 봐요. 자, 주어진 문제는 y, z, x 더하기 z, x, y. 눈치 빠른 사람은 답 구하는데 2초 걸리죠. 이 문제는요. 전부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전부 같은 거. 네, 전부 같아서 답은 뭐? 1. 20. 답이 1. 아, 답이 1이라는 거지? 1번이 아니고 그쵸? 1. 5번이 답이죠? 왜 그래요?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y xy에 xy 빼기 xz에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yz 맞나요? 제대로 전개한 거니? 모르겠어요. xy 빼기 xz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z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네? 나한테 물어봐. 시온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 자기 세개 이거 조영이 3개였다. 어떤 게? 혼자 이거 3개였다. 아, 넌 흑백이냐? 아니, 흑백이 아니라 이거 한 부분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얘만 찌네. 둘만 찌네. 딱 2명만 그 프린트기에서 컬러를 인쇄를 한 거고 그거를 다시 복사한 거야 지금 나머지 학생들은. 그래서 컬러가 좀 흐릿해 얘네들은. 많이 아시네. 색깔이 안 나와. 제 거는 어떻게 잘 걸린 거야 지금 2명. 그때 왜 그랬던가? 하여튼 뭐 이유 때문에 하여튼 뭔 이유가 있어갖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멈춘 건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다시 눌러갖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워갖고 그냥 나온 거를 인쇄를 걸어버린 거지. 중요치 않아. 형석이 그런 거 좀 아쉬운가 보구나. 저도 아쉬운데. 내 나중에 이따 갖고 와야 돼. 색칠해줄게. 색연필 많아. 그러면 자 여기도 봅니다. y, z에 지금 순서를 보면은요. 맨 앞에 있는 x, y랑 뒤에 있는 두 놈만 플러스 갖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y, z에 어렵다. x, y, x, z 빼기 y, x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zx 그 다음에 zx 빼기 zy 빼기 x제곱 더하기 xy 이렇게 나와요 식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z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xy 하나랑 xy가 사라지고요. 저 뒤에 xy 하나 더 남고요. yz 하나랑 yz 하나 사라지고 여기 yz 하나 남고요. zx 남아요. 그러면 이 식은요 마이너스로 묶어 놓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옛날에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공식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공식 있잖아. 이거가 정석책 인수분해 단원에 10번에 나와. 나 이제 맨날 얘기할 때 10번 공식 하도 많이 나오니까 떠올리라고. 안 그러면 이거 이름 부르기 너무 어렵거든. 10번 공식을 우리도 약속합시다. 10번 공식에 의하면 이거 10번 공식 나오면 얘는 자동으로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마이너스 이제 앞에 2분의 1 빼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와서 x, y, z가 모두 뭐하다? 같은 거다. 아시겠죠? x, y, z 모두 같은 거다. 그러면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x, y, z가 모두 얼마가 되면 돼요? 1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a가 0보다 크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30 루트 3이라고 합니다.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합시다. 이런 문제네요. 자, 얘는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a-a분의 1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의 a의 a분의 1의 a-a분의 1이 나오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a-a분의 1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약분 하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요 놈을 반대편으로 넘긴 게 이 식인 거야. 그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대입을 해볼까요? 30 루트 3은 내가 이거 몰라. t라고 볼게요. t의 세제곱 플러스 약분하면 3t.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30 루트 3은 0이라면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t는 3 루트 3이면 t는 3 루트 3이면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3인가요? 그냥? 3이도 안 되는데? 2 루트 3? 2 루트 3이면 돼요? 그러면 2 루트 3은 넣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입해 갖고 찾으면 12에 또 2루트 3이 있으니까 24루트 3이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6루트 3이 나와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a분의 1이 2루트 3인 걸 압니다. 이 a 더하기 a분의 1은 또 제곱하면 a-a분의 1의 제곱에다가 4 더한 거라 2루트 3의 제곱 12 더하기 4 16이 나오네요.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1은 4가 나오면 됩니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음 27번 볼게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응? 이거 있었거든요. 뭐 이거 차수 낮추는 거 기억나요? 해줘야 되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27번 질문한 학생 한번 다시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차수 다른 건 절대로 뭐 이거 갖고 제곱해서 뭐 그러니까 얘네 둘 이용해서 3제곱짜리 만들고 5제곱짜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y는 x 빼기 1이라고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어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양변에 누구를 곱해? x 더하기 2를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어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완전히 대칭구조냐? 그렇지 않네요. 이거 대칭구조 아닙니다. y도 다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x는 y 더하기 1이라서 식이 다르잖아요. x, y를 바꾼다고 해서 식이 같은 게 아니잖아. 대칭구조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다시 식 세워야 돼요. y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양변에 y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 세제곱은 얘는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x 세제곱짜리 3번 곱하고 x 하나 더 있고 얘는 y 세제곱에 4제곱에다가 y 하나 더 있어서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는 x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됐죠? 다음 29번 왜 안 해도 돼요? 아니. 29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3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3, 얘는 1.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요 1이 나옵니다. 맞죠? 때마침 폴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되어버려서 a, b, c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3분의 루트 3. 따라서 답은 27분의 3 루트 3이 나옵니다. x, y, z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뭐가 불만이야? 저거 두 개 더하는 거네요. 어? 저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돼서 빼면 0이 돼서. 네. 다 이해되죠? 전형적인 문제야. 이거 내가 강조 많이 하던 문제들이잖아. 지금 얘네들이요 A, B, C 한 3개짜리 나오는 문제고 3XYZ 뭐 그러니까 XYZ 구하는 이런 문제라면 A, B, C 구하는 문제라면 이거 우리 10번 공식 생각해내야 된다니까. 근데 10번 공식에서는 3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경우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3개가 모두 같은 경우 XYZ, A, B, C가 모두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그 같은 건지는 뭘로부터 확인을 해? 뭘로부터 확인을 한다? 우리는 요 공식이 키다. 여기 개수가 a제곱, b제곱, c제곱에서 a, b, b, c, ca를 빼는 거가 핵심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35번. 이것도 같은데 35번이 같다고요? 뭐랑요? 비슷하다고요? 형태가? 아. 뭐만 하면 같아질까요? 비슷해질까요? 치환만 하면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이요. x, 2y, 3z인데 쟤네를 a, b, c로 놓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z를 c로 놓은 거야. 얘를 b로 놓은 거야. 이걸 108로 놔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2배의 a, b, b, c, ca. 그러면 여기는 18의 제곱 324인가요? 108 더하기 2배의 a, b, b, c, ca인데 이게 108이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108 a, b, b, c, ca도 108 이게 0이 되면 a, b, c가 모두 같고요. 이 a, b, c가 모두 같다는 건 x와 2y와 3z가 모두 같은 거고 이 값이 6이어야 되니까 x는 6, y는 3, z는 2 따라오죠? 그래서 얘네들 합은 11 나와요. 되게 비슷하죠 문제들이 유형이.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야 돼.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거예요. 되게 비슷하다 이거 특이하네 같아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 나중에 문제에 왔을 때 변형이 되더라도 그냥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야. 그냥 눈에 뻔히 보여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그 모양 보라고 자꾸 강조하잖아. 모양. 이거를 치환해 놓으면 우리가 또 모양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 문자를 숫자로 바꾸거나 문자를 식으로 바꿔버리거나 문자를 숫자 곱하기 식으로 바꿔버리면 눈에 안 들어오지만 그걸 치환해서 놓으면 딱 이거 합하고 제곱짜리 2개씩 나오면 의심해 봐야 돼.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37번 전형적인 모의고사 기출 유형이네요. 한 면의 길이가 x-1과 x와 x 더하기 1인 요놈들을 서로 붙여 만든 입체도형이 있어요. 이 입체도형이 건널비의 최소값을 fx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를 바닥에 놓고 건널비가 최대가 되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최소인가요? 건널비가 최소가 되려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맞닿아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여기가 x 더하기 1짜리라면 x짜리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제일 많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맞닿아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최대가 되고 그럼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건 오히려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1짜리가 이제 맞닿기는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에 x 빼기 1짜리를 맞닿게 하고 대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넓어져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원래 하나도 맞닿아 있지 않았다면 x 더하기 1의 제곱짜리 이 면이 x 더하기 1의 제곱인 게 6개의 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녀석에서 자
맞닿아 있는 부분의 면적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빼야 되냐면 여기 요만큼 그 길이가 x니까 x 제곱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 x 제곱은 위에 거에서도 아래 거에서도 두 번 빠지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2배. 그리고 이쪽 면적, 얘네들 둘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x-1의 제곱 부분일 겁니다. 그것도 두 군데에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요만큼이 x 빼기 1이고 여기가 1만 되니까 2배의 x 빼기 1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직접 그제서 푸는 문제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풀어보세요. 저는 이거밖에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해줘야 되나? 시원이가 해줘야 된다는 간절한 눈빛으로 날 보고 있는데 싫어요. 답이 5번이래요.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102에 네, 10도 맞아요. 그 다음에 41번 이거 항상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돼요. 조용히 그냥 나갔다 와도 돼요. 자, 제 기억에는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A하고 B를 교환하더라도 이 시계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1이다. 이 분수식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에서 A하고 B를 교환하더라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식은 A하고 B를 바꾼 거야.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B하고 A를 바꾸니까 AC-B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항할게요. B를 넘기고요. 얘를 넘기겠습니다. A-B는요. 분모가 다행스럽게도 같아요.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AC-B제곱에서 BC 더하기 A제곱이 나올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C로 묶었더니 A-B 그래서 인수분해 모두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분자 보면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A와 B가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서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요. 이게 21입니다. 문제가 뭐 구하는 거냐?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저 분수식의 값을 구하래요.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요 주어진 식이 요거였는데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바꿔치기 해요. 분모가 좀 깔끔해. 나중에 통분해도 식이 간단해. 분모가 너저분하면 통분했을 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C에 플러스 BC-A제곱 슉슉 날리고 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21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남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나올 테니까 21의 제곱은 21 더하기 2에 요게 나오는데 저 21의 제곱 계산하는 거 복잡하니까 21의 제곱 빼기 21은 2 곱하기 6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1로 붙고 21에서 1 빼니까 이게 20이어서 10이 나와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10이 나옵니다. 됐나요? 따라오시죠. 다음. 몇 번 나오셨죠? 잠깐만. 이게 210이어서 최종 답이 뭐야? 아, 답은 21분의 210은 10 나오네. 그쵸? 네. 49번이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모양 보니까 대충 뭐 모양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나요? 전부 더하기. 네, 맞아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쵸? 왼쪽과 오른쪽 형태가 달라서 왼쪽끼리 더하면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고요. 이건 3ab, 3bc, 3ca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오겠죠. 더 이상 뭐 할 건덕지는 없는데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의 a, b, b, c, ca를 뺀 거잖아. 그래서 합이 3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래요. 요것도 3. 됐죠? 다음 51번만. 예, 51번 꼭 해야죠. 우리 한 학생이 요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딱 그냥 시간 전에. 자, 5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뭐 하라고 배웠어요? 이거 답은요, 눈으로 그냥 암산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대요, 학생들이. 나는 눈으로 풀릴 줄 알았어요. 응? 말 같지도 않아. 여러분들 식이 간단하게 된다는 건 이 x 빼기 1을요 요놈의 부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눈치 빠른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해줄게요. 우리는 이 식을요 치환을 할까요? 치환? 좋아요. 그럼 x를 이 앞에 있는 거를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놓겠습니다. 아, 이 전체를 a라고 놓을게요. 이거의 제곱이죠. 됐나요? 그러면 루트 x는 뭐가 돼요?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그러면 x-1은 뭐냐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에서 1을 빼는 건데 4분의 이런 거 뻔하잖아요. 빼기 4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해되는 사람? 왜 이렇게 돼요? 여기는 4고 여기는 2ab인데 왜 그냥 마이너스 2ab를 바뀌어요? a하고 b 곱하면 a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우리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트와 루트는 더하기 빼기 있는 요놈들은 서로 곱해서 역수인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체의 공식 하에서 역수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래 무리수들이 곱해서 1이 되는 즉 역수 관계인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항상 역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곱해서 1이 되는 역수관계인 녀석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4지만 이건 4ab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는 2분의 a-b의 제곱인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빼기 2를 한 것은 뭐 하는 역할이다?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이다. 얘하고 얘를 더한 걸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론 루트 x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a 마이너스 b는 2분의 2b인데 이 값은 b입니다. b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부호 혹시 있나요? 부호 구분해야 되나요? 부호를 구분을 해야 되네요. 자, 이거 왜 구분을 하냐면요. 문제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n은 자연수를 생각하는데 문제에서 n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예요. 그래서 n이 양수인 경우에는 n이 양수이면 자, 왜 그러냐면 요 놈들이요. 얘는 그대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라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건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요 놈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 어떻게 돼요? 뭘 붙여서 나와야 돼? 절대값 2분의 a-b가 돼버리거든 사실. 맞죠? 그러면 자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루트 3 더하기 루트 2랑 루트 3 빼기 루트 2의 n제곱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n이 자연수라면 앞에 게 크죠.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요 부호 떼갖고 나오는데 문제는 n이 음수일 때는요. 자 이게 n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나오는데 n이 음수일 때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여기가 나오면서 뭐를 붙여서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버려. 그래서 a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구하면 되나요? 시험지는 놓고 가세요.